네, 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오늘은 현재 시장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한번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부터 볼까요? S&P 500인데요. 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위로 올라갈 여력도 충분해 보이지만 이런 계단식으로 치고 내려가는 국면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점점 이런 지점들이 가까워지고 있고 그냥 그림으로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나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걸 좀 하회하고 끝났죠. 200 주선을 조금 하회하고 끝났기 때문에 이따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제 하회했던 이유는 제임스 블라드라고 하는 이제 세인트루이스 미국 연준 이제 총재가 또 강력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일이 촉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도 월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만 만약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조금 많이 안 좋아, 예를 들어 빠져가지고 이번 달에 여기가 안 좋게 끝난다라고 하면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긴 합니다. 하지만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 반년 뒤 길게를 봤을 때는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결론은 그렇고요. 한국 시장을 좀 보시면은 코스피부터 볼까요? 코스피는 200주에 정확하게 맞고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에 시장이 좀 오락가락했죠. 그래서 지금 이 200주 선 정도 되는 이 구간이 굉장히 공방이 심한 지금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워치해야 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봉으로 봤을 때도 올라타는 듯 했으나 조금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립적인 상황이다. 근데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다시 많이 빠질 수도 있는 구간 정도, 이 정도다. 라고 저는 일단 시장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이번 주에 기준금리 7%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별 섹터로 보면은 반도체 소재랑 로봇 쪽이 조금 이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냥 이 정도 뭐 보인다, 이 정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제일 잘하신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던 이은택 위원님이랑 이번 주에 점심을 먹었는데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 담소 나누다가 그래서 뭐 시장 어떨 것 같냐 뭐 이런 얘기 나눴는데, 일단 내년 연말 정도에는 금리 인하 진짜 할까요? 했더니 자기는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2023년 내년 시장은 전반적으로 무난할 것 같다. 그러면 또 뭐가 좋을 것 같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반도체 뭐 내용들은 따로 있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뭐 반도체랑 중후정대한 섹터, 화학, 철강, 기계 뭐 이런 애들이고, 그리고 ESG 산업재 요 정도 보고 있다라고 해서 ESG 산업재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방산, 풍력, 태양광, 수소 요 정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세게 가고 있는 애들 중에서 반도체 빼고는 현재 센 애들이 계속 갈 거다라는 뷰를 좀 말씀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블러드가 또 시작했죠. 블러드가 항상 파웰보다도 더 세게 얘기하고 생긴 것도 좀 강력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양반이 지금 최종 금리가 원래 지금 5% 정도 된다고 해서 시장이 발작이 좀 났던 건데 7%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이건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거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느낌 자체는 연준이 시장이 오르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경기 침체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원하되 이게 길게 엄청 시장을 완전히 나라를 망가뜨리면 안 되니까 짧게 강하게 때려서 경기 침체를 확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금리 인하를 하면서 나이스하게 가는 어떤 이런 그림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껴지고요. 근데 이은택 위원님이 저랑 이제 점심 식사하고 나서 이번 주말에 제가 오늘 이메일 열어봤더니 이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엔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용 자체는 결국에는 이런 7% 정도까지 이렇게 올랐다가 오르는 상황 자체는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까지 이렇게 올랐다가 내년 하반기는 이제 조금씩 낮아지는 이런 예상들을 좀, 이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연말에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최근에 한두 달은 굉장히 좋게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저랑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하셨으면은 저는 돈을 조금 버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올해 아주 나쁜 해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해로 어느 정도는 지금 상황이 바뀐 상황인데요. 저도 이런 걸 좀 지키고 싶기도 하고, 이런 얘기가 실제로 나왔을 때 시장이 아주 얌전하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마침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그 신영증권의 박서연 위원님 텔레그램 채널도 제가 자주 참고하는데요. 이게 주말 사이에 이제 경기 선행지수가 나왔는데 경기 침체 시그널이 엄청 세다라고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그럴만한 게 지금 여기 있는 빨간색 이런 부분들이 이 회색 영역이 과거의 경기 침체 부분인데, 이렇게 어쨌든 간에 경기 선행지수가 엄청 나빠지면서 결국엔 침체로 갔던 건데 지금 또 하회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내용들이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건 많이 알려진 내용이지만 실제로 지금은 이 지표가 약간
이 정도 내용이지만 과거에 보시면 이렇게 크게 빠졌잖아요. 이 정도로. 그래서 조심 정도는 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에는 기준금리보다 미국채 30년물 금리가 하회를 한 게 몇 번 없었는데 역사적으로 봐도 이럴 때마다 실물 경기가 완전 아작이 났고 이런 과거의 경우를 보면은 오일 쇼크랑 89년대 무슨 저축은행 사태 같은 거였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거랑 테크버블, 서프라임 사태, 코로나 요때 이후 지금 이제 또 하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30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로. 그래서 이럴 때마다 실물 경기가 아작났기 때문에 조금 경계해야 된다라는 게 박서연 위원님의 얘기고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주에 FOMC의 의사록이 발표되는데 과거에 최근의 어떤 이런 흐름들을 대입을 해보면은 결국엔 의사록이 나올 때 한번 그리고 이 차트는 변동성입니다. 시장이 엄청 크게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의사록이 나올 때 한번 크게 흔들리고 좀 잠잠했다가 고용지표가 나올 때 또 흔들렸다가 만약 이번 고용지표가 나올 때 또 시장이 흔들리려고 하면은 고용이 생각보다 견조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리고 PPI가 나오고 생산자 물가가 나오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비자 물가가 나오면서 이제 막 변동성이 이제 FOMC 할 때쯤에 이제 미친 듯이 움직인다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12월을 이제 11월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12월을 조금 편안하게 지내고 싶으신 분들은 주식 비중 자체를 조금 많이 줄여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런 변동성이 위로 튀어오르기보다는 아래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 싫으신 분들은 아주 주도주 몇 개만 잡아놓고 나머지는 숏 포지션으로 hedge를 좀 하시는 전략을 추천을 드리고 ETF 뭐 이제 저처럼 선물 거래도 같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식 선물 매도를 해버리면 되는데 시장을 없으신 분들은 이제 코덱스나 이제 타이거의 ETF 인버스 같은 거를 조금 하시는 게 심리적으로 조금 괜찮지 않을까 하는 12월이 좀 예상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포트폴리오는 뭐 이 정도로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LG전자도 저는 입절을 다 했습니다. 일단 한 번은. 그리고 휴스틸은 또 샀었는데 여기서 조금 손절이 났고요. 그래서 LIG 넥슨 제가 방산주 끝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방산주가 너무 급하게 빠져가지고 나이스한 자리를 만들어 줘가지고 이번 주에 다시 넥스원 정도를 좀 샀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시장 자체를 조심해서 봐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흐름을 보면서 해야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많이 줄이려고 하고요. 성광밴드 태광은 너무 좋아서 이번 주에 다 입절을 했습니다. 수익 많이 나셨죠? 이제 저는 성광밴드는 한 11% 정도 수익이 나가지고 다 매도를 했고 태광도 한 5, 6% 정도 수익이 나가지고 전략 매도를 했고요. 이번 주에 사실 제일 히트한 종목은 현대로템이죠. 현대로템이 어쨌든 빈살만 이제 수소 트램 이런 것 때문에 당일날 뭐 10% 정도 올랐고 다음날도 뭐 한 5% 오르고 이러면서 잘 두고 계셨으면은 거의 15%에서 20%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입절을 좀 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포트를 가볍게 가져가고 있는데 파마리서치도 지난주 샀는데 벌써 수익이 좀 났는데 저도 고민입니다. 이 종목들을 다 줄이는 게 과연 답일지 모르겠는데 개별주로 봤을 때 자리가 너무 괜찮은 애들은 놔둘 거고 뭐 파마리서치 같은 애도 그런 애들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줄일 생각이지만 인버스나 이런 것도 좀 사면서 약간은 중립적인 포트로 12월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개별주 차트 이런 거는 지금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제가 수요일 방송할 때 추가로 또 제가 어떤 액션을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다 끝까지 보신 분들 계시면은 좋아요, 구독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